안녕하세요. 전상일 기자입니다. 7월 8일 KT와의 수도권 원정 9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드디어 마리오 산체스 선수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올 시즌 기아 타이거스가 이제 하위권으로 추락을 해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용병 투수 때문이겠죠. 메디나 선수와 앤더슨 선수가 모두 부진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들이 이닝을 끌어주지 못하면서 구원 투수진의 부하가 걸렸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아 타이거스가 힘겨운 시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심지학 단장은 두 명 모두를 교체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난주에 마리오 산체스 선수와 파노니 선수를 영입을 했죠.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등판한 선수가 바로 산체스 선수였습니다. 따라서 이날 산체스 선수가 어떤 경기를 보여주느냐가 올 시즌 기아 타이거스의 향배를 결정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성공입니다. 첫 경기에서는 상당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회, 2회 던지는 거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구위 자체가 너무 떨어지고 최고 구속이 145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데다가 팔도 낮은 편이고 직구 슬라이더형 투수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분석이 되게 되면 공략을 당할 확률이 많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3회부터 패턴이 확 바뀌면서 체인지업이 들어가게 되고 커터가 들어가게 되고 좌타자를 상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좌타자들이나 우타자들이나 꾸준하게 변화구 구사 능력이 상당히 좋은 투수라서 크게 기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투수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도 변화구로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산체스 선수는 그런 능력이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커브, 슬라이더, 투심, 커터까지 상당히 구종이 다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날 88개의 투구를 했는데 스트라이크가 62개고 볼이 26개예요. 얼마나 공격적인 투구를 했는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데 특화된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자의 타이밍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직구를 그렇게 많이 던지는 투수는 아니거든요. 직구의 개수가 정확하게 43개입니다. 그럼 딱 절반 정도를 직구로 던졌다는 얘기인데 그 직구를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씩 던지는 하나의 직구가 굉장히 빠르게 느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오늘 경기에서 논란이 되었었던 이중 키킹, 템포를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세트 포지션을 던졌다가 하는 식으로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타자의 어떤 그런 호흡을 빼앗는 그런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근성과 정신력입니다. 역시 대만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라서 그런지 몰라도 낯선 해외 리그에서 좀 당황하고 낯설어하고 할 법도 한데 오히려 더 강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강철 감독님이 두 번이나 강하게 항의를 했죠. 첫 번째는 산체스 선수의 이중 키킹 동작에서입니다. 이중 키킹을 하는 것 자체는 주자가 없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중 키킹이 어떤 때는 다리를 한 번 들었다가 어떤 때는 두 번 들었다가 어떤 때는 빨랐다가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기 때문에 타자가 타이밍을 잡기 힘들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이중 키킹에 대한 항의였었고요. 두 번째는 산체스 선수가 주자가 1루에 나갔을 때 한번 탁 쳐다보고 다시 한번 견제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런 습관 때문에 주자가 도루를 하기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산체스는 첫 번째 항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전혀 이중 키킹을 그때 이후로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구력이 완벽했습니다. 오히려 주자 견제에 대한 항의를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더 많은 견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 팀 간의 분위기가 굉장히 미묘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산체스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팽팽하게 기싸움을 할 정도로 정신력이나 어떤 근성이 나쁘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향후 이 선수가 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많이 던져야 되잖아요. 많이 던져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버텨낼 수 있는 어떤 기나 정신력이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구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메디나 선수처럼 뭐 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기아 타이거스 자체가 타선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이닝을 먹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훌륭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산체스 선수가 영구가 되었을 때 구위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영구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리고 앞으로 다른 팀과 경기를 할 때도 이런 이중킥행이라든가 견제 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기아 타이거스는 파노니 선수도 삼성과의 전반기 마지막 3연전에 출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업 비자 문제 때문에 현재 등판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취업 비자 문제만 빠르게 해결되면 파노니 선수도 아마 삼성과의 3연전 마지막 경기 때 선발 등판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취업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후반기 때 등판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아 타이거스는 상당히 큰 고비라고 여겨졌었던 수도권 LG, SSG, KT와의 9연전에서 한 경기가 비록 취소가 되고 6승 2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잠실 LG와의 3연전에서 김규성 선수의 홈스틸,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3점 홈런 등으로 5연승을 기록한 이후에 첫 번째 5연승인데요. 잘 넘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반격의 서막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어떤 원정 9연전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타선 자체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성범 선수, 김태구 선수가 이끄는 상하위 타선, 그 다음에 김도영 선수라던가 최영우 선수가 이끄는 이 타선 자체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향후에 기아 타이거스는 앞으로 이 상위권에서 매우 주목해야 하는 어떤 그런 팀으로 떠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간략하게 마리오 산체스 선수에 대한 이야기와 기아 타이거스의 한 주에 대한 간략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